안녕하세요. 널 위한 스페인입니다. 단순화된 동글동글한 형태와 화려한 색감들, 그 안에 숨어있는 솔직한 메시지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광하는 그녀의 예술 세계.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연간 40만 명 이상이 전시회를 찾고 책만 냈다 하면 매진 사태가 이어지는 피카소보다 더 인기 많은 화가 에바 알머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로 해주시고요.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에바는 1969년 스페인의 사라고사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선 그녀를 에바 아르미센이라고 발음하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할 땐 영어식 발음인 에바 알머슨이라고 부릅니다. 사라고사는 스페인의 17개의 주 중에 아라곤이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아라곤은 500년 전 스페인 통일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4개의 가톨릭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인구 70만의 규모로 유통과 물류, 그리고 공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가톨릭 신앙심이 깊은 히스패닉들의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필라르 성모님인데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인 대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을 전파하던 중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바로 이 성모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기념하는 곳에 그 이름도 유명한 지금의 필라르 성당이 세워집니다. 에바는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장애인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예술 쪽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삶에 지쳐서 영혼이 힘들 때 영화나 그림 혹은 문학 작품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한 에바가 화가가 되고 싶어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며 17살에 바르셀로나로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에바는 이제서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에겐 사이좋은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직접 에바의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며 지금도 항상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에바는 어릴 때는 수줍고 조용한 소녀였고 학교에서도 그리 특출나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10살 때 이자스쿤 아리에떼 미술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곳에서 벗어나 그림을 통해 진실한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후 바르셀로나의 예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예술가들의 마에스트로라고 평가되는 알레칸드로 까냐다에게 속성 과외를 받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미술은 자유 그 자체였으니 정물화나 사실화를 그리는 방법을 몰랐지만 재능이 있었던 그녀는 빠르게 습득해 나갑니다. 2명의 스승님들께 결과보다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배웠다는 그녀는 바르셀로나의 예술대학에 무난히 입학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예술적인 면에서도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죠. 가우디, 피카소, 미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한때 활약했던 공기조차도 자유로운 그곳에서 그녀는 꿈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지방색이 두드러지는 카탈루냐 지방의 차갑고 강한 성품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녀에게 큰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적응해서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인 마크 페로도 카탈루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대학 졸업 후 그녀의 첫 번째 행운은 에나떼 와이너리 공모전 수상인데요. 1996년 당시 27살에 그녀는 1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될 만큼 많은 상금을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시회를 가지던 와중에 2006년 코카콜라와의 콜라보를 하면서 유명세에 오르기 시작하죠.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화가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이고, 가장 따라오고 싶은 화가는 스페인 낭만주의의 대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화가 고야라고 합니다. 그 이후 독일의 표현주의의 어두운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판화를 시도했었고, 후안 미로 또한 그녀의 밝고 경쾌하면서 다양한 색감의 표현에 큰 영향을 준 화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화, 조각, 세라믹, 판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죠. 2008년 한국에서의 서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할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과연 내 작품을 받아줄까? 한국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10년 뒤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만의 매직 언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하루하루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들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일상에서 생겨나는 소박한 흔적들을 가장 심플하게 표현해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그림 같지만 이는 단순화된 보편화된 언어입니다. 이렇듯 그녀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솔직한 이야기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시아나 아메리카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통한 마음의 치유를 가능케 했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녀가 이야기하는 일상의 이야기는 관람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과 감사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녀의 그림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인물들의 표정이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일 초성화처럼 인물들 하나하나의 표정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관람객들은 인물만 보지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 안에 있는 인물들은 한결같은 표정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나 작은 소품들의 눈이 가게 되고 관람객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면서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 나도 그랬었지 참 그때 좋았지 라고 느끼며 공감을 하게 됩니다. 지루한 듯한 일상도 그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잔잔하게 이야기해주죠. 그렇다면 그녀의 그림에 항상 등장하는 소녀는 누굴까요? 바로 스토리텔러이자 그녀의 자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등장하는 가족들 또한 그녀의 실제 가족들로 그녀의 예술 세계에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실제 그의 남편인 마크 페로스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한 관람객이 그림 속 남성이 대머리인 것 때문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그녀에게 조언을 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그 부산 남자가 생각날 때마다 머리칼이 있는 남성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답니다. 그녀의 남편인 마크 페로스는 음악가이자 공연 제작자입니다. 그와의 그림에서 보면 둘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정이 넘치는 우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로 표현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때론 두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고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며 균형 잡힌 관계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녀와 남편의 합작품인 또도와 꼬메르 공연 실황을 보면 진정한 균형 잡힌 커플임을 동의하게 됩니다. 당신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인가요? 재능, 노력, 그리고 행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신념과 버티기. 누구든지 재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포기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부모님께서 그녀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 바로 독립심이었습니다. 일어서고 나아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녀의 그림에서는 홀로 산책하며 사색하는 소녀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혼자만의 사색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큰 영감을 찾는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만일 내가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좋은 화가나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독립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여성들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제주도의 해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된 후 그녀들의 강한 독립적인 삶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일러스트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녀는 남의 메시지에 사파를 그려 책을 내기도 합니다. 엄마는 해녀, 남편인 마크 페롯이 글을 쓰고 그녀가 그림을 그린 유쾌한 책, 그리고 까탈랑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작가인 에바 비게와 함께 작업한 에바시온 및 까토르즈 매거진. 행복을 그리는 화가는 항상 행복할까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서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그녀 또한 후회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일어난 상황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습니다. 편한 인생이 아닌 얽히고 설킨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듯 인생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다 보면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 자책하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 이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림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인생이 그대로 되겠느냐? 이것이 삶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작은 나만의 세상에서 두려움을 버리기를 위해 노력한다. 좌절하지 않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행복을 찾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녀에게 어떤 나라일까요? 1년이면 4~5번씩 방문하지만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호기심 및 그녀가 받는 인상만으로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변화가 많은 나라지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아는 공통점이 있고 한국식 반찬 문화는 스페인의 따빠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녀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애정은 그녀의 그림에서 따뜻하게 묻어납니다. 우리는 그녀의 그림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인생도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널 위한 스페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